미국에 있는 IB들이 은행 공동의 합작법인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은행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제가 추정하는 말씀을 드린다면 은행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역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부터는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비트코인은 자산이죠. 부동산도 자산이고 주식도 자산이죠. 자산 가치가 변화하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라는 거예요. 화폐는 가치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화폐가 가치가 변화하면 그러면 자산인 거죠. 이것은 화폐다. 굳이 따지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우리가 화폐로 통용됐었던 것이 금이 있었는데 금을 세공하는 업자가 있었어요. 금 세공업자가 금을 세공하다가 이 금을 보관하는 금 보관 증서를 써줘요. 그래서 금 보관 증서를 가지고 다니다가 금 보관 증서로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금 보관 증서가 나중에 지폐가 돼요. 마치 금으로 거래를 하다가 금 보관 증서라는 지폐로 거래를 하게 되는 이른바 화폐 혁명이 일어났었던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일종의 지폐가 화폐인 시대에서 또 한 번 화폐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지폐가 일종의 화폐인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지폐를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자적으로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전환이 있다 하더라도 어쩌면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특히 현대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크게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폐나 동전을 많이 쓰지 않는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송금 거래해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해도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일상에서는. 그러나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의 경우 기존에 수출입을 한다. 근데 계열사 간에도 수출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기가 있고 삼성전자 미국 지사가 있다. 그럼 영구자석을 삼성전기가 생산해서 미국 지사에 수출을 한다. 그러면 결제 대금을 송금해야 되거든요. 그럼 민간은행을 거쳐서 국제지급결제은행들을 거쳐서 그리고 미국에 있는 민간은행으로 송금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단계, 한 5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 여러 5단계를 거치면서 수수료를 내고 그 수수료를 내면서 2박 3일 정도 최대 걸립니다. 불편하죠. 이게 스위프트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그룹사 내에서 계열사들끼리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기로 하자라고 만약에 한다면 스위프트망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지죠. 은행을 패싱하게 되는 거죠. 이른바 화폐혁명이 진행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 물결을 더 확대해서 공급업체들까지 확대하자. 또 임직원들 월급까지 확대하자. 그리고 임직원들은 그 월급을 받아서 그걸 이른바 편의점이나 교통요금이나 일상생활에서까지 모든 결제나 이런 것들까지 확대하자. 그러면 모든 우리의 일상이나 삶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른바 화폐혁명이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에서 지폐로의 전환이 일어났었던 화폐혁명이 전개됐었던 일종의 17세기의 화폐혁명처럼 2025년, 2026년은 화폐혁명이 전개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착각하고 계신 것이 비트코인처럼 자산 시장에 어떤 또 다른 변화가 있는 것일까? 투자 대상으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일까? 스테이블 코인에 또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관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기도 한데 물론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투자 관점에서 주목하셔야 될 이슈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금융 생태계, 금융 시스템의 변화, 우리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도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도입이 됐었을 때,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이런 전자적 화폐를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시도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비트코인의 가장 큰 한계가 바로 변동성입니다. 어제의 가격과 오늘의 가격이 달라요. 또 사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은 내릴 거야, 오늘은 오를 거야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이 화폐의 기능으로서 이 변동성은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 변동성을 이기는 화폐를 별도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변동성의 반대말이 안정성이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에 야기된 것이 바로 안정성,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민간 기업이 만들도록 하자 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걸 중앙은행이 만들자 하는 것이 CBDC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만들면 CBDC, 민간 기업이 만들면 스테이블 코인, 이런 차이가 있겠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본다면 비트코인은 자산의 범주고, 그리고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범주다. 좀 차이가 크게 다르다. 다만 중앙은행이 할 거냐, 민간 기업이 만들도록 허용할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양상 속에서 중국이 기존에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나라가 계속 미국 국채를 매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 국채를 매입해 줍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채를 매입해 줌으로써 전비를 마련해 주는 거죠. 러시아가 전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죠. 인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사줍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비를 제공해 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 지경학적 분절화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국채를 발행해서 중간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국채를 매입해 줄 매입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급하죠. 국채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미국 3억 5천만 유권자들한테 우호적인 세력을 모아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중간선거를 이기고 공화당의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 금리도 낮춰야 되고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OBBBA법을 통과시키면서 부채 한도는 상향시켜 놨는데 국채를 발행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의 기능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매입하는 매입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매입할 때마다 현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달러는 1코인이에요, 원칙이. 그러니까 1코인을 매입하는 매입자가 1달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는 1달러씩 현금을 수취할 때마다 국채를 매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는 미국 국채를 매입해주는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이냐,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한다. 방금 말씀드렸던 지경학적 분절화의 양상 속에서, 이 지정학적으로 패권 전쟁의 양상 속에서 지금 이자 부담이 심각하고 국채 발행량을 쏟아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 발행에 따른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네. 이미 테더 혼자서 국채 매입 기능이 한국의 국채 매입보다 많아요, 이미. 그리고 2030년 정도가 되면 일본보다도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의 국채 매입 양이 일본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그만큼 많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이어지는 만큼 많은 미국 국채를 매입해주는 기능들이 수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다. 이게 지경학적인 패권 전쟁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역시 이런 지정학적인 전쟁 속에서
중국이 또 이행하고 있는 또 다른 전쟁이 통화패권 전쟁이거든요. 중국도 중국 위안화를 국제화하기 위해서 계속 장려하고 있고 스위프트망에 대체하기 위한 CIPS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위안화의 지급결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고 또 중국은 CBDC를 통해서 계속 위안화 지급결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고 이런 와중에 안 되겠다. 미국도 미국의 디지털 통화를 개발해서 또 다른 중국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에 대응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대책을 마련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과를 본다면 중국은 중국 우방국들과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으로 CBDC죠.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으로 많은 지급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또 미국은 미국 우방국과 주요 시흥국들을 중심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지급 결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두 가지 블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경학적인 또 패권 전쟁인 거죠. 통화 패권 전쟁. 이런 양상 속에서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인 것이다. 두 가지 일종의 지정학적인 전쟁이 스테이블 코인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크립토 위크 기간 동안 안티 CBDC 법안이 이미 통과됐습니다. 안티 CBDC 법안 안에는 그 통과된 내용 그 취지 안에는 이미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중국이 이미부터 마치 2019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그 3대 반도체 소재 공급 차단하기 위해서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었단 말이죠. 그게 우리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인데 그쪽 산업부에서 이런 허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 해당 소재를 수출해 줄게요 라는 허가서를 제출해서 수출 허가를 받으세요라는 거예요. 역시 중국도 그것을 2020년부터 도입했습니다. 수출 허가서를 써서 제출해야 되는데 수출 허가서 안에는 이 소재를 어디에 쓸 것이고 어떤 목적이고 그리고 무엇으로 결제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일종의 이 결제 통화에 대해서 중국 CBDC로 결제할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CBDC로 일정 비중이라도 CBDC로 결제할 경우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할 경우 이것을 허가해주는 경향성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허가 안 해주다가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해 줄 경우 허가해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몇몇 기업들도 중국으로부터 특정 소재, 그러니까 히토류뿐만이 아니에요. 몇몇 소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를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왜 미국 기업마저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를 안 해? 이거 싹을 잘라야겠다. 떡잎을 잘라야겠다. 안 되겠다. 하면서 안티 CBDC를 발동시킨 겁니다. 역시 그 기조도 있고요. CBDC를 장려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은 패권 전쟁이 하나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 가지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CBDC의 개념 자체는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하나의 알고리즘 안에서 이 돈의 이동을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담겨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하에는 경제 주체들이 통용되기 어려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용인하기 어려운, 어쩌면 관리 감독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적합한 그런 금융 시스템일 수 있겠지만 중국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적합한 체제라고도 평가될 수 있겠지만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CBDC가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분리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여정이었고 종전에는 CBDC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다가 이후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더 집중하는 모습은
아마도 미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주는 그 기능으로서 더 평가를 내림으로써 더 장려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2025년 하반기, 2026년은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시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전쟁의 양상이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정말 많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우후죽순 등장할 것이다. 전 하다못해 장기적으로는 많은 유통업체들도 지금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조차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세계그룹도 신세계 상품권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하면 돼요. 굉장히 많은 부대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발행해도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세계 상품권을 발행하는 발행 비용도 있지만 그걸 운영하기 위한 여러분 신세계 백화점이나 아니면 이마트나 이런 곳을 가면 그 상품권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그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센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보면 많은 부대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다못해 상품권조차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그 밖에 여러분 도서 상품권이나 지역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정말 많은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것이다. 그게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각자 뭐 구글 코인, 유튜브 코인 예를 들어서 메타 코인, 네이버 코인, 뭐 삼성 코인 정말 많은 종류의 코인들이 발행될 것이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끼리 호환되기 시작할 것이다. 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은행들이 많이 긴장하기 시작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은행들이 패싱당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은행들이 스위프트망을 배제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미국에 있는 IB들이 은행 공동의 합작법인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은행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제가 추정하는 말씀을 드린다면 은행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역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부터는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거래액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소위 현금 거래 비중이 뭐 95%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통째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되는 효과는 은행이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로서는 별다른 경쟁력이 없거든요. 스테이블 코인끼리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도서 가격 정가제에 좀 비유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2013년에 당시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도서 가격 정가제의 경제성 분석을 PM으로 연구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재밌는 게 서점사들이 도서 가격 정가제를 도입함에 따라서 가격 경쟁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서점들이 가격 경쟁을 못하면 나머지 다른 경쟁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배송 속도의 차별화를 가져온다든가. 무슨 말이냐?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경쟁을 못해요. 1달러는 1코인이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경쟁력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IB 투자은행들은요. 이미 시스테미컬리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매년 11월에 국제기구 BIS가 Globally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GSIB 은행들을 선정하는데 세계 40대 은행 안에 미국의 은행들이 30개가 포함됩니다. 이 은행들이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행들이 이미 세계 금융시장을, 금융망을 다 잡고 있다시피 하는데 이들이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고 이미 세계 기업들은 이들의 금융망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우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해라 라고 요구를 하면서 뭔가의 다른 부대급부에 해당하는 편익을 제공해 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가장 극단적인 개인 거래 관점에서 보면 저 담보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에서 그러면 우리 카드 이거 발급받고 한 달에 30만 원씩만 결제해주면 금리 0.2%포인트 깎아줄게요. 이게 경쟁력인 거거든요. 금리 깎아줄게. 이 카드 쓸 경우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은행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요, 이자 이익이 절대적이에요. 근데 미국 은행들은 비이자 이익이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투자은행이라고요. 이미 많은 기업들에 이만큼씩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 규모 더 늘려줄게. 이미 이만큼 투자하고 있어요. 의사결정권도 있어요. 상당 부분. 그러니까 우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해라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인책도 많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25년 하반기 26년에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정말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발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발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고요.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박수 칠 겁니다. 좋아. 왜냐하면 미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 훌륭히 수행하고, 그럴수록 그런 많은 화폐가 발행될수록 미 달러의 기축통화국 지위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수치죠. 그러나 그 끝은, 결과적으로 끝은 누군가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거예요.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누가 될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또 은행이 지고 있는, 공동의 은행이 지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일종의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고요. 이게 1번이고요. 이건 이제 많은 추정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몇 가지 근거하에 추정이고요.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고 또 이름한 두 번째는 중국은 중국 우방국끼리 CBDC를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통화패권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은 미국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한 또 달러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또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통화패권 전쟁을 일으킨다. 이게 또 역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다라고 이름할 수 있겠고요. 두 개의 블록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그림을 그립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의미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전쟁은 2025년 연초는 관세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연 중반으로 올수록 환율 전쟁이 맞물립니다. 관세 전쟁과 환율 전쟁. 왜 환율 전쟁이냐?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으로 투자할 것을 약속받은 거예요. 유럽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그러면 미국으로 투자를 약속받았다는 얘기는 미국으로 공장 지을 걸 약속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공장을 지었으면 이제부터는 공장 가동의 문제예요. 이쪽에도 공장이 있고 한국에도 공장이 있다. 그럼 미국에서 공장 가동을 늘리도록 유도할 거다라는 것은 그때부터는 환율의 문제입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를 약세화를 유도를 해야만 미국에서 가동을 늘려요. 미국에서 수출하기 좋게 만들어야 돼요. 미국에서 수출하기 좋게 만들려면 강달러면 안 돼요. 기업은 이제 선택의 문제거든요. 여기서 생산을 늘릴까, 여기서 생산을 늘릴까. 근데 달러가 강세일 때는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달러가 강세일 때는 한국에서 생산해서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유리한 거고, 달러가 약세일 때는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수출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이제 관세 전쟁과 맞물려서 환율 전쟁이 같이 1 더하기 1.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맞물리는 게 스테이블 코인 전쟁인 겁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왜? 이제 상호 관세 깎아줄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라. 국별로. 그 다음 품목별 관세 깎아줄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라. 기업별로. 이게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다.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스테이블 코인 전쟁은 결국 관세도 일종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막판에는 미 국채 발행을 더 늘려서 중간 선거에서 유권자들한테 초콜릿 많이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고 많은 자금을 일으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이든 많은 기업이든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기 시작하면 정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전쟁, 한 3가지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가능한 리스크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같은 일이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어떤 일이냐면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미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축액이 있었고 저축액의 일부를 미국 국채의 형태로 갖고 있었죠. 근데 통상 미국 국채를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 은행이 손해볼 일은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국채는 만기까지만 갖고 있으면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와중에는 손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떤 순간에 국채 발작 증세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국채 금리가 치솟는다든가 그러면서 국채 가격이 급락한다든가 그런 과정에서는 미실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미실현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이 올 수 있다. 실제 실리콘밸리 뱅크도 그 당시에 2022년 당시에 대대적으로 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작 증세가 일어났었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다른 말로 미실현 손실이 일시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어쨌든 실리콘밸리 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미실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저축하고 있던 저축자들이 뱅크런이 발생하는 거죠.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뱅크런이 발생하니까 내 돈 돌려주세요 하니까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미실현 손실을 실현해 가면서까지 돈을 돌려주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파산한 거죠. 마찬가지 테더나 서클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주고 현금을 수취했는데 현금의 일부를 일정 비중을 미 국채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국채 발작 증세 같은 일이 발생하면 스테이블 코인과 관계없이 국채 발작 증세 같은 일이 발생하면 미실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미실현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간 이 주체들이 대거 현금화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현금화할 때 즉각 현금화를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대거 이 국채를 매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실현 손실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거나 파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금융위기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소위 테더나 서클이 망가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소위 위험성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더가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보유량이 이미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보다 많은 수준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보유하고 있으니만큼 그것은 연쇄 금융부실, 뱅크데믹 현상처럼 연쇄 금융부실로 전이될 수도 있는 것이다. 위험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를 완전히 대체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원화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언어로 표현한다면 한국어가 사라지고 한국인이 모두 영어를 쓰고 있는 나라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한국어가 없는 영어만 쓰는 나라 이렇게 되는 모습인 거죠. 근데 이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뭐가 위험하냐. 한국에는 한국은행이 있죠.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상황을 놓고 가장 적절한 기준금리를 결정해내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의 연준이 있고 미국의 연준은 미국의 경제 상황을 놓고 판단하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미국이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요. 우리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폭발하고 있어요. 만약에. 근데 미국 경제가 좀 어려워서 금리를 인하해요. 우리나라 통화가 없어요. 모두가 달러를 써요.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부동산 가격이 더 폭발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통화 주권을 잃은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화가 없을 때 중앙은행의 의미가 사라지고 미국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먼저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당위로는 충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승산이 있을까? 승산이 있습니다. 일단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공격적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가 아닙니다. 국제화가 가능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가 아닙니다. 물론 좀 꿈이 커서 국제화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국제화된, 기축통화화된. 이미 우리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원화는 해외에서 결제통화로 쓰이고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방어용으로 어차피 우리 원화는 우리 국내에서만 쓰고 있으니까 방어용 기재로서 충분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다.